안녕하십니까.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 임재주입니다.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크게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요건, 거주기간 요건, 가액 요건이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각각의 구분된 개념을 확실히 알면 그 요건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세대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거주자란 소득세법에서 양도자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1세대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거주자는 소득세법에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국내에 주소를 안 뒀다 하면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의미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해당이 되면 거주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거주자의 개념에서 이제 주소의 개념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주소는 이제 민법상 주소를 의미합니다. 민법상 주소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직업, 재산이 국내에 있냐, 국외에 있냐에 따라서 거주자의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자가 있고 양도자의 아버지, 그 다음에 양도자의 어머니가 국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양도자의 배우자, 그 다음에 양도자의 자녀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양도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그 다음에 재산, 그 다음에 직업이 미국에 다 있습니다. 미국에 다 있고 국내에는 부모님이 편찮으셔가지고 가끔씩 한 번씩 와서 들린 경우라 하면 양도자의 경우, 이 사례의 경우 양도자는 국외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그 다음에 직업, 그 다음에 재산 등이 대부분 미국에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국내 거주자가 아닌 국외에 주소를 뒀다고 보고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사례입니다. 만약 이 양도자가 주소가 없는 경우에도 거주자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주자의 개념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비록 국내에 주소가 없다 하더라도 국내에 거소를 183일 이상 거소를 둔다고 하면 그때는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방금 들었던 양도자가 비록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자녀가 미국에 있고 재산하고 그 다음에 직업이
외국에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양도자가 국내에 입국을 해서 103일 이상 거소를 뒀다고 하면 183일 되는 날 비거주자에서 (183일) 되던 날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신분이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례와 같이 거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두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해당이 되고, 그러하지 않은 경우는 거주자가 아닌 자, 비거주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거주자의 세대 1세대에서 그 배우자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배우자는 민법상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실혼이 아닌 법률혼을 의미하고, 민법에서 법률혼은 혼인신고를 해야지만이 민법상 배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거주자와 같이 생계를 같이 했다고 하면 민법상 배우자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자, 사례를 한번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상 배우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유형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중원적 사실혼, 두 번째, 가장이혼, 세 번째, 사실혼 관계입니다. 한번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자가 있습니다. 양도자가 있고 법률상 배우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자가 있고 사실상 배우자가 있습니다. 자, 여기 주택은 서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인천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양도자는 법률상 혼인신고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혼인신고 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 사람은 이제 혼인신고가 된 분이고 사실상 배우자는 혼인신고가 안 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양도자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상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양도자는 생계를 사실혼 배우자하고 생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때 양도자의 배우자를 법률상 배우자로 보냐 아니면 사실상 배우자로 보냐, 여기에 따라서 양도자의 주택이 비과세가 될 수가 있고 비과세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무리 양도자가 사실상 배우자, 혼인신고가 아닌 사람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하더라도 민법상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갑의 세대는 비록 사실혼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률상 배우자하고
같은 세대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도일 현재 생계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에도 비록 사실상 배우자와 1세대 1주택인 요건을 해당된다 하더라도 법률상 배우자의 주택수가 같이 포함이 돼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양도자의 주택을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배우자가 아닌 법률상 배우자가 같은 세대가 동일 세대가 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법률상 배우자와 비록 생계를 달리해서 생활하고 있다 하더라도 두 사람 배우자와 거주자는 동일 세대가 된다는 점이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입니다. 다음은 가장이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양도자와 배우자와 자녀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살다 보면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이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어떤 사정이 있어서 둘 간의 사정이 있어서 양도자와 배우자가 이혼하게 됩니다. 이혼 신고를 했고요. 근데 자녀가 있다 보니까 그 후에 다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혼인신고가 된 상태가 아닌 이혼 상태에서 함께 거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초에 양도자와 배우자, 자녀가 있었는데 양도자가 1주택 보유, 그 다음에 배우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을 하게 된 후에 또 자녀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다시 혼인신고가 아닌 이혼 상태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그대로 1주택씩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양도자, 남편 소유의 주택을 양도를 했을 때 비과세가 되냐 안 되냐가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배우자는 분명히 법률상 배우자이기 때문에 혼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사례에서는 이혼을 한 후에 지금 같이 생계를 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 사례와 관련해서 국세청에서는 당초에 양도소득세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했다고 보고 가장이혼이다. 그래서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법원에서는 이 사례와 관련해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아무리 같이 살고 있다 하더라도 민법에서는 배우자를 법률상 배우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과세관청에서 혼인관계가 해소됐다. 그러한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때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상 배우자는 1세대에서 그 배우자에 해당이 안 된다고 봐서 이 경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맞다. 이렇게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세법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와 같이 비록 이혼 상태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법률상 배우자는 아니지만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해서 배우자로 민법상 배우자가 아니고 생계를 같이 해서 하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소득세법 1세대 1주택에서는 배우자로 간주를 해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시행 시기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양도부터 적용이 되고 만약 이 사례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거주자인 양도자가 양도를 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개정세법 규정이 적용될 것이며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실혼 관계입니다. 사실혼 관계의 의미는 똑같이 이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고 자녀를 낳고 같이 생활한 것은 법률상 배우자와 동일합니다. 다만 법률상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함으로 인해서 법률상 배우자가 되는 것과 달리 사실혼 관계의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둘 간의 차이는 혼인신고를 했냐 안 했냐 그 여부가 다릅니다. 국세청에서는 사실혼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그 배우자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때 그 배우자의 주택수를 포함해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주택수는 포함해서 거주자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동일한 주소, 고소에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사례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자, 거주자와 배우자는 서울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아버지는 부산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양도자와 아버지는 동일 세대, 같은 세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의에서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를 해야 된다고 됐는데 이 경우에는 양도자는 서울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아버지의 경우는 부산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례에서 양도자와 양도자의 아버지는 동일 세대가 될 수 없습니다. 이와 달리 양도자와 배우자가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를 가서 부산에 있는 아버지 집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동일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 세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도 항상 동일 세대로 봅니다. 그 이유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소득세법에서 세대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남편인 거주자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배우자가 부산에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양도자와 그 배우자는 항상 동일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에 대해 생계를 같이 하는이라는 문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생계를 같이 한다는 의미를 동일한 생활 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한다는 의미에서 가족들이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동일한 생활자금이 아닌 다른 생활자금으로 생활했다. 그럴 때에는 동일 세대로 볼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양천구 A 아파트에서 양도자와 형이 생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형의 경우는 양도자의 가족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이 사례에서 양도자는 갑 기업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형의 경우는 을 기업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각각의 생활온천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양도자가 1주택을 가지고 있고 형이 1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양도자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냐 안 되냐 판단하는 사례에서 국세청은 양도자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으로 봐서 과세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세심판원에서는 양도자와 형이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동일한 주소에서 동일한 주소에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다 하더라도 생계가 동일한 것으로 보지 않아서 양도자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는 국세청, 조세심판원 등 법원 각각 사실관계에 따라서 판단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판단할 때 생계를 같이 하는지 안 하는지는 주의 깊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 세대의 개념에서 마지막 개념인 가족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가족의 범위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 직계존비속에 배우자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및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포함이 안 됩니다. 한번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자와 배우자, 그 다음에 양도자의 외할머니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도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양도자의 외할머니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때 양도자가 1주택을 양도했을 때 그때 양도자의 외할머니가 가족의 범위에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에 따라서 별도 세대가 되든지 아니면 동일 세대가 됩니다. 이 경우 양도자의 외할머니가 동일 세대로 보지 않는다고 하면 양도자가 양도하는 1주택은 비과세가 될 것이고 외할머니가 동일 세대에 들어온다고 하면 1세대 2주택으로
과세가 될 것입니다. 자, 외할머니는 동일한 세대에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소득세법에 있는 개념을 그대로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가족의 범위에 해당이 된다. 자, 외할머니는 과연 어디로 들어갈까요? 외할머니의 경우는 거주자가 양도자이기 때문에 양도자의 직계 존속에 해당이 됩니다. 흔히 외할머니, 친할머니는 직계 존속이고 외할머니는 직계 존속이 아니라고 판단하신 사례가 있는데 외할머니도 똑같이 어머니, 나의 직계 존속인 어머니의 어머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혈족에 해당됩니다. 즉 외할머니는 나의 직계 존속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외할머니가 주택이 하나 가지고 있고 양도자가 주택이 하나 가지고 있다. 이때 양도자의 1주택을 양도를 하면 그때는 외할머니 주택수가 양도자의 세대 주택수에 포함돼서 1세대 2주택으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자가 있고 배우자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계모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와 어머니하고 같이 살고 계시다가 어머님이 병환이 들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에 아버지는 재혼을 하게 됩니다. 이 사례에서 양도자는 1주택을 가지고 있고 계모가 1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도자의 1주택을 양도했을 때 그때 비과세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함에 있어서 계모는 동일 세대에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개념에 맞춰서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 양도자가 거주자니까 아버지는 직계 존속에 들어갑니다. 그 직계 존속의 배우자도 동일 세대에 포함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배우자인 계모의 경우에도 양도자의 세대에 포함이 돼서 1세대 2주택으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양도자, 배우자, 딸 사이가 살고 있습니다. 양도자가 1주택 보유, 그 다음에 사이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가 동일 세대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비과세 여부가 판단이 되겠습니다. 개념을 그대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사이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주자의 양도자의 직계 비속이 딸입니다. 직계 비속이 딸이기 때문에 그 직계 비속의 배우자는 동일 세대의 개념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사이도 양도자의 동일 세대가 돼서 1세대 2주택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양도자가 있고 이모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모와 양도자 간의 동일 세대 여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자가 거주자라고 했으니까 이 거주자의 개념, 가족의 범위에 이모가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이모는 해당이 안 됩니다. 또한 거주자, 양도자 및 그 배우자의 형제 자매에도 이모는 해당이 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자와 이모, 이모부 이렇게 동일한 주소에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모 경우에는 동일한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양도자가 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모는 직계 존속의 형제자매입니다. 직계 존속의 형제자매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주소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둘 간에는 동일 세대에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소득세법상 가족의 범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갑이라는 자가 있고 갑의 형, 갑의 형수님 이렇게 해서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갑이 1주택을 가지고 있고 형수가 1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갑의 주택을 파는 경우와 형수의 주택을 파는 경우, 이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갑의 주택을 양도를 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의 주택을 양도를 했을 때 형수가 가족의 범위에 들어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념에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갑이 거주자, 양도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갑과 그 배우자, 이 상태에서는 배우자가 없는 겁니다. 배우자가 없고 직계존비속, 형은 직계존비속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는 이 사례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래 단계로 와볼게요. 자, 거주자, 양도자, 갑입니다. 갑과 갑의 배우자의 형제 자매가 같은 가족입니다. 근데 배우자는 포함이 안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갑이 양도를 했을 때에는 형까지가 동일한 세대이고 그 배우자는 가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형수의 주택이 갑의 주택에 포함이 안 돼서 갑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가 되는 사례입니다. 이번에는 형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수의 주택을 양도를 했을 때 이때 형수가 거주자가 되는 겁니다. 거주자는 양도자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형수를 기준으로 해서 갑이 형수의 동일 세대가 맞냐 안 맞냐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수 및 그 배우자는 형이 되겠습니다. 직계존비속, 갑은 직계존비속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 배우자에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거주자는 형수니까 형수 및 그 배우자, 형의 형제 자매는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겁니다. 자, 거주자, 형수의 형제 자매는 이 사례에서 없습니다. 갑은 형수의 형제 자매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 그 배우자는 여기에서 형을 의미하는 거고 형의 형제 자매도 동일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갑의 경우는 형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배우자의 형제 자매 범위에 들어옵니다. 따라서 형수주택을 양도를 했을 때 이 경우에는 갑의 주택수도 포함이 돼서 1세대 2주택으로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양도는 누가 양도를 했냐에 따라서 그 가족의 범위가 달리 적용되기 때문에 항상 양도자를 기준으로 해서 세대의 개념을 파악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세대에 있어서 세대 기본 구성 단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대 구성 단위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무조건 구성 단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세대를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외적으로 아래 세 가지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세대 구성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거주자가 만 30세 이상인 경우. 두 번째,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30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라서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을 벌면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를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그 다음에 독립적인 생계가 가능하다고 하면 이때는 세대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걸로 보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만 30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경우에만 세대 구성이 가능하지, 소득이 없고 이런 경우에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동일한 생활원천에서 누구에게 아버지나 어머니나 어떤 소득을 받아가지고 생계를 같이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만 30세가 넘어갔다 하더라도 소득을 얻은 그 소득 원천이 되는 분과 동일 세대가 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